안녕하십니까? 8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영정보학과 김민서, 황시윤, 김용석, 서성민 4명이 팀을 이루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반려동물의 중고거래 플랫폼인 반려마켓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첫째, 아이디어 제안 동기, 둘째, 아이디어 소개, 셋째, 기존 시장과의 차별성, 넷째, 사업성 및 타겟층,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제안 동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의 산업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는 2조 3천억 원 정도였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2020년에는 3조 3천억 원, 2023년에는 4조 5천억 원을 달성하였고 2027년에는 6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반려동물 가구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359만 명이던 반려동물 가구 수가 2019년에는 591만 명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료를 보았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거래 앱 사용자 수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와이즈 앱에서 조사한 결과 중고거래 앱 월간 사용자 수는 2020년 9월 1170만 명이었던 중고거래 앱 사용자 수가 2022년 8월엔 1928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즉, 중고 물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 규모와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 중고거래 앱 이용의 증가를 보았을 때 반려동물 용품의 중고거래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당근마켓 같은 커뮤니티 느낌을 가진 반려용품 관련 전용거래 어플은 없을까? 라는 고민 끝에 반려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소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 기반 반려용품 거래 플랫폼입니다. 기존엔 중고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던 플랫폼은 카페였습니다. 카페는 위치 정보가 없거나 전국 단위이다 보니 택배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거나 사기의 위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반려마켓은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택배 거래에서 지역 기반인 직거래로 거래 방식이 바뀜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반려마켓은 앞서 말씀드렸던 위치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기반 플랫폼이므로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애견 카페, 산책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시장과의 차별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리함입니다. 반려, 최근에는 중고거래를 통한 반려용품 구매도가 늘고 있습니다. 기존엔 주로 네이버 카페를 통한 중고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의 단점을 보완한 어플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 용품의 비싼 가격을 저희 어플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이색동물을 위한 카테고리 확대입니다. 기존엔 강아지와 고양이 중심의 플랫폼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어플 내 검색 카테고리에 이색동물들도 넣어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네이버 위치 기반 없이 전체 지역에서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플에서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카페의 폐쇄성, 통합성, 보안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존 카페들의 경우 가입을 하고 등업을 하지 않으면 거래는 물론 중고거래 물품들을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폐쇄성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를 보완합니다. 또 각 반려동물마다 카페를 따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는 사람은 그 반려동물에 관한 카페를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플을 사용한다면 정보를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불편함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의 특성상 거래에 관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이 어플은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사기 위험을 줄이고 안전거래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우려를 완화합니다. 다음은 사업성 및 타겟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규모입니다. 앞서 말했듯 반려동물에 관한 소통 플랫폼 중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네이버 카페입니다. 강아지 관련 카페 가입자 수는 약 196만 명, 고양이 관련 카페 가입자 수는 약 72만 명으로 도합 약 268만 명이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를 통해 사업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2019년 기준 약 590만 명이며 이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고거래 어플 월간 순 사용자는 2022년 기준 약 1,900만 명으로 이 또한 매년 상승 중입니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 전망을 보면 2023년 약 4조이며 2027년엔 6조로 예상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수, 중고거래 어플 이용자 수, 반려동물 산업 규모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보아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시장 환경성입니다. 저희 어플의 핵심은 반려동물 용품 중고거래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어플이 충분한 입지를 얻는다면 추후 어플 내 커뮤니티를 생성하여 서비스를 더욱 확장시킬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동물병원이나 수의사에 대한 정보와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산책 코스를 추천하며 쓸쓸하지 않게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산책 메이트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식당이나 카페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마련함으로써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자체 어플을 통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용자들이 필요한 기능을 항상 검토하여 반영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켜 가입자 수를 늘리고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 충성도를 늘릴 것입니다. 또 트렌드에 맞는 어플 구축으로 다양한 사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향상시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부분입니다. 외부의 다양한 반려동물 업체나 그에 대한 상품을 어플 내에 배너 광고를 통한 광고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어플 내에 사용자가 많아지며 사업이 확대가 된 후에 추가로 중고용품 거래지 어플 내에서 절대 사기 방지를 해주는 안전거래 기능에 대한 수수료와 동네 거래 외에 다양한 거래를 위한 택배 배송 서비스 수수료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 내에 자체 제작한 반려동물 용품 마켓을 만들어 수익성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타겟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타겟층은 네이버에서 반려동물을 검색한 기기별, 성별, 연령별 비중에 2022년 12월 7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의 기간 합계 데이터를 사용해서 타겟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성별은 75%가 여성이고 연령층은 30대가 1위, 40대가 2위인 것을 바탕으로 저희 프로젝트 사업의 타겟층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40대 여성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PC를 통한 검색량은 12%, 모바일을 통한 검색량은 88%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중고거래 서비스를 모바일 어플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존 반려동물 네이버 카페의 폐쇄적인 경험에 불편함을 느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타겟팅해서 편리하고 간단한 반려동물 모바일 어플이라는 것을 강조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엔 위치 기반 반려용품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만 시작해 어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용자들을 유입합니다. 그러며 어플의 배너 광고를 통한 수익과 많은 사용자들이 유입이 된 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동네 산책 코스 추천, 산책 메이트 구하기, 수의사 리뷰 서비스 등 이런 어플 내의 커뮤니티를 보완해서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 교환을 위한 공간을 확장합니다. 또한 자체 제작 반려동물 마켓을 추가하며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려용품 중고거래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반려용품만 모아져 있는 중고거래 어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치 기반 반려용품 중고거래 어플을 이용하면 택배 거래가 필수가 아니며 쉽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기반 반려용품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의 재활용 효과입니다. 중고용품을 거래하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산업 발전입니다. 저희는 강아지,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이색 동물들도 포함한 반려동물 어플이기 때문에 다양한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자 만족도 향상입니다. 기존 네이버 카페에 비해 거래 과정이 편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커뮤니티 기능을 통한 정보 교환입니다. 어플 사용 내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들끼리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려용품 중고거래 플랫폼 반려마켓에 대한 8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